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소식을 둘러싼 좀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네. 이걸 담은 유튜브 채널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날카로운 주장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질병청장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된 배경부터 해서 코로나19 대응 방식, 또 가족 재산 문제, 특정 병원과의 관계까지 여러 쟁점을 아주 조목조목 짚고 있어요. 네네. 저의 목표는 일단 이 자료에 담긴 핵심 주장들이 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가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런 판단을 하거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중요하죠.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이 자료는 정 후보자 지명 소식과 함께 그 배경부터 언급하며 시작해요. 서울대 의대 졸업 사실, 그리고 특정 병원이죠. 명지병원 이사장과의 동기관계, 이런 걸 거론하면서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도 좀 덧붙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좀 강한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자료의 논지는 결국 팬데믹 기간 동안 정 후보자가 이끌었던 질병총의 핵심 정책, 그러니까 백신 정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죠. 백신 관련해서는 특히 그 청소년 접종 강행 논란, 이걸 문제 삼고 있군요. 맞아요. 그때 고3 학생이 백신 안 맞으면 학습권 침해된다 이러면서 헌법 소원 냈던 사례도 언급하고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또 백신 부작용 문제도 지적합니다. 자료에서는 신고 건수가 거의 50만 건, 사망자도 2,000명 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고 사과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해요. 네, 그런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비판 수위도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거리두기요? 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의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그 방역 패스 도입했던 거. 네네. 네, 이런 조치들이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도 좀 의문을 던져요. 실효성이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식당 안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 얘기하다가 나갈 때만 잠깐 쓰는 이런 상황이 좀 비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또 질병청 행사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정작 거기서는 거리두기 원칙이 잘 안 지켜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합니다. 문 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 사진을 근거로 들면서요. 그래서 이걸 최악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는군요. 네, 자료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자, 이런 정책 비판을 넘어서 이 자료는 정 후보자 개인, 특히 그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질병청장 재직 시절에 배우자가 팬데믹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을 지적해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손소독제 원료 회사로 알려진 창의 에탄올이나 마스크 필터 제조사 주식 이런 것들을 상당량 보유했다가 매매해서 이익을 봤다 이런 주장입니다. 시점까지 언급하네요. 2017년에 매수해서 2018년에 매도했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비상장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점도 문제 삼고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요? 네, 배우자가 100만 주 이상, 아들들이 각각 한 4,600주 정도 가졌다고 자료는 주장하는데 이게 비상장 주식은 사실 가치 평가나 거래가 좀 불투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료는 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거래를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자료가 이런 개별적인 논란들을 그냥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큰 틀, 그러니까 좌파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연결고리로 명지병원을 딱 지목하고 있죠. 네, 아까 언급했던 그 병원이요? 정 후보자랑 명지병원 이사장 이왕준 씨가 의대 동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팬데믹 때 왜 민간병원인 명지병원이 그렇게 코로나 대응의 중심에 섰는지. 그렇죠.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인천공항 검사센터 운영을 맡거나 네, 그런 것들의 배경에 의문을 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명지병원을 둘러싼 다른 정치적 논란들까지 다 끌어옵니다. 다른 논란들이요? 네, 예를 들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 조국 전 장관 딸 인턴 근무 문제, 박원순 전 시장 아들 MRI 촬영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들 입원 관련 의혹까지. 와, 정말 여러 가지로 언급하네요. 네, 이 모든 사건들의 배경에 명지병원이 있고 결국 정 후보자의 장관 내정 역시 이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
카르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우리들 병원 사례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서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 후보자가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게 핵심 요구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있나요? 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그리고 현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강한 비판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은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특정 유튜브 채널의 주장과 관점을 정리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단지 제시된 자료의 논점들을 충실하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오늘 정원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이런 날선 비판들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책임론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재산 문제, 그리고 특정 병원과의 연결고리 의혹까지 정말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여러 주장들을 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때 과거의 정책 성과나 혹은 실패, 또 개인적인 인연, 그리고 이렇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 이런 것들이 각각 과연 어떤 무게로 다뤄져야 할까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